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이번 이제 이태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조규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도 이 행사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대적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체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라도 이 경찰, 소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내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정치권 뉴스 중에서 지금 이제 김용, 정진상, 이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 타겟이 되고 있는데, 김용은 이미 구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은 소환이 정말로 임박해 있다. 이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 흑볼 사건과 관련해서 정진상과 이재명은 공모 관계에 있다.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제3자 뇌물죄 말이죠. 죄가 엄해가지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합니다. 이거 이재명이 무기징역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요. 이 법원에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미행을 해서 이 고발이 된 더 탐사. 그래서 100m 안에는 접근하지 말라. 이러한 법원의 조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 항고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탐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뉴스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덕수 총리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주최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집단 행사에 대해서도 이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이 주례에 대해서 지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전문가와 언론인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행사에 주최자가 있으면은 주최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 소방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이 검토를 하는데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선제적인 이런 안전관리가 사실상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자체 판단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최선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량 또는 인원 통제 같은 것을 경찰에 협조도 하고 또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한 논의를 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경찰 배치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과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 이런 말은 무슨 의미냐.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국무총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인파사고 그리고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신뢰성 있게 좀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추가적인 보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두 다 점검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히 또 이 감사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구급 후송을 위해 써주신 시민과 의료진, 그리고 소방요원과 경찰관 등 의급 상황에서도 이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오늘 오전에 이태원 참사 실행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 앞에 있는 분향소를 방문했는데 여기에서요,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방명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향소 안에서도 별도의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서 대통령이 일찍 방문했고 그래서 동선과 체류 시간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장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당부를 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히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야말로 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서 너무나 비통하다. 이러한 심경을 재차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왜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 원인을 문화일보는요,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좁은 골목길, 이 비탈진 좁은 골목길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거 아니에요? 이번 축제 헬로윈 축제인데 주최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할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고한 이후에 거의 1시간 뒤에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희생자가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태원 골목길이 폭이 3.2m고 성인 남성 다여자 6명 정도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좁은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부터 유명 클럽과 음식점이 딱 포진되어 있고 특히 세계 음식 문화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목길이 약 경사도가 10% 정도 되는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서 넘어지면서 결국은 도민들처럼 많이 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는요, 초동 대처 미흡인데 이게 이제 29일 날 밤 10시 15분쯤에 접수가 돼서 용산 소방서하고 중부 소방서 이 관내 구급 차량이 즉각적으로 10분도 안 돼서 출동을 했고 특히 용산 소방서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2.9m 한 10km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구급차 접근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급대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조 활동을 한 것이 신고 시각보다 무려 40분이나 지난 뒤인데 이 골든타임은 한 4, 5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이 실제적인 구조 활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희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제 흘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 역시 이 공식적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의 차량 통행을 갖다가 별도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 일반 관리와 순찰을 위해서 사전에 배치된 경력은 137명에 불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요, 안전인프라 예산을 즉각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협조에 감사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조금 전에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60명 술파티와 관련해서 당윤리 감찰단에게 감찰을 즉각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책임 없다는 태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도 하고 나름대로 시스템 보완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 본부를 만들고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참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관련 이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이 대응책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여권에 대한 비판이 이제 그 11월 5일이잖아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고 장례가 마무리되면 노골적 이 공세 활동으로 전환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 출퇴근길 한 달 정도 이 몰래 미행한 이 언론사가 더 탐사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이 비서실에서 이 스토킹 처벌 방지법 위반 혐의로 더 탐사를 최근에 지난달 28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경찰로부터는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라 이렇게 잠정 조치를 받았는데 더 탐사 측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법원에 항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항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최근에 기각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본에서는요, 이 법원이 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 더 탐사 A씨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사 기일을 조율 중이다. 근데 이제 이 더 탐사에는요, 열린 공감 TV 멤버들이 거의 다 이 더 탐사 쪽으로 이제 옮겨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30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감 TV는 처음으로 줄리서를 제기했고 그럼으로써 지금 당시 윤석열 캠프 쪽으로 해서 고발을 이미 당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열린 공감 TV는 아주 친민주당 성향의 강성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더 탐사 측에서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거 취재 아니었냐? 이 취재인데 왜 이걸 미행감시라고 그러고 스토킹 범죄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항고 조치까지 했지만은 실패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장을 발표할 적에도 말이죠. 이 권력의 탄압이다. 이렇게 이번 법원의 조치와 관련해서 정의를 하고 법원의 답답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취재 경위를 밝히고 어설픈 프레임 전략을 타파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보인 바 있는데요. 이제 법원에서 항고까지 했는데도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 경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법적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남욱, 그리고 이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관련 뉴스인데요. 자, 하나는 지금 이제 남욱이가 최근에 처음으로 폭탄 진술한 게 뭡니까? 남욱 지분은 25%고, 김만배 지분은 12.5%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남시장 측, 즉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굉장한 폭탄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복잡한데 말이죠. 당시에 성남의 뜰, 이게 이제 대장동 사업을 위한 SPC잖아요. 성남의 뜰을 만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민관 합동개발로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상 수익을 얼마나 받느냐? 사업 수익을 갖다가 3,595억 원으로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를 받느냐? 5,900억 원의 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상한 것보다도 무려 2,300억 원이나 초과 이익을 낸 겁니다.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성남을 뜰 최대 주주는 누구냐? 성남도계공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금을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인데 이 보통주, 그러니까 성남의 뜰은 딱 7%만 갖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300억의 초과 이익이 생겨갖고 총 이제 4,400억의 이익금을 챙기게 된 거예요. 대장동 일당이. 그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인의 최대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이런 사업 후에 초과 이익을 포함해서 전부 4,400원을 가져갔는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말이죠. 이 돈은 성남의 뜰 자산관리회사이자 그 다음에 김만배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화천대유 그리고 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청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가 나눠 가져갔어요. 근데 김만배 화천대유는 40억 중에 14%인 577억 그리고 남욱 청화동인 4호는 약 25%인 1,007억 원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이제 배당해서 가져간 액수를 보면 남욱이가 법정에서 발언한 대로 남욱 지분은 25% 했잖아요. 이게 딱 들어맞아요. 예.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가 12.5% 가져간다 했는데 14%를 가져갔어요. 이것도 거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과 관련해서는 이 천화동인 1호에서 대부분 가져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소유한 것인데 4,040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1,208억 원, 약 30%를 가져갔어요. 자, 그러니까 본래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이거 뭐 이 김만배 건데 본인 12.5% 가져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를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화동인 1호 절반이 그분 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30%가 1,200억이니까 뭐 50%는 한 뭐 1,500억 정도가 되지 않게요. 뭐 이익 중에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있는 이익 4,040억 원의 50%면은 이거는 뭐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절반. 2천억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5%를 빼면 12.2%하고 25%를 빼면은 더한 이 50%에서 한 10여 프로를 또 이재명 측 지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돈 액수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갔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갔는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나무기가 2013년도에 의대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정영학,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의대 신도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가로 뭘 했느냐? 성남 FC에 말이죠. 5억 원을 후원금으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욱 거인데 남욱의 SPC인 푸른 의대 프로젝트가 5억 원을 성남 FC에 낸 게 2014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결국 의대 신도시 사업을 제대로 이제 여기에서 특혜를 받기 위한 대가성으로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법에서 이거는 청탁이다, 부정청탁이다,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는 데 대한 부정청탁이다 이렇게 보고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요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두산 이 후원금 여기에 관해서 공모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무기가 성남 풋볼 클럽에 5억 원을 준 거 이것이 일종의 대가성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남 풋볼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재명과 정진상이는 공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이 부분도 즉 이 나무기가 준 5억도 제3자 뇌물죄로 걸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제3자 뇌물죄로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남욱을 비롯한 이 관련자가 무려 42억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지금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요 대장동 그 다음에 의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진상,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진상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무위가 준 이 돈 5억 원, 이 성격도 제3자 뇌물로 검찰이 본다. 이런 보도가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은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김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용해서 뇌물보다는 우선 기소하고 난 다음에 정치자금법 적용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고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